내 자신이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제 부담을 많이 덜어줬던 것 같아요. 회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아름님도 아마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번아웃이 좀 온 적이 있는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번아웃 당연히 온 적 있고요. 모든 회사원들 혹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것 같아요. 저는 번아웃이 작년 여름 정도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왔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챌린지도 많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오면서 저는 일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면 내가 이 정도는 기여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좀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번아웃이 저도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너무 많은데 미팅들은 또 많고 물리적인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하지만 나는 일 외적으로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또 떨어지면, 내가 원래 한 80 정도로 하던 사람이었다면 50으로 내려오는데,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50으로 하는 내 자신이 또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내 자신을 또 괴롭히고 이게 또 회사 일에 왜 영향이 있도록 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루프에 좀 갇혔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스로가 조금 싫어졌을 때네요. 그쵸. 근데 그때 저는 극복했던 방법은 딱 명확하게 있진 않아요. 모두가 그렇듯이. 근데 저는 내가 이런 좀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아야 된다면 그게 저의 조직장이신 저희 대표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바로 대표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비효율성은 우리 조직에 되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는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내가 꺼냈을 때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 줄 거라는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이 좀 있으셨네요.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제가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름님이 그렇게 힘들어서 80을 하다가 50을 해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히 먹고 지금은 조금 게을러도 된다. 그리고 지금 조금 땡땡이 쳐도 된다. 이게 사실 조직장으로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제 부담을 많이 덜어줬던 것 같아요. 되게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지금 이만큼을 해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나는 너무 잘 해내고 싶은 마음만 큰데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또 싫고, 이러한 좀 사이클에 계속 좀 빠져 있었는데, 딱 대표님이 아름님은 그래도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적당히 힘들 때가 있고 힘들 때는 쉬어가면서 일을 한다. 아름님은 너무 많이 달려왔던 것 같으니까 조금씩 쉬면서 해도 상관없고 지금 마음 상태도 나아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대표님도 저랑 되게 비슷한 시기를 겪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적었던 글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는 되게 완벽하게만 보였던 대표님이 유사한 그런 시기를 같이 보내왔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했다라는 걸 들으니까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번아웃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달리다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게을러져도 좋은데 그거를 조직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름님의 커리어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이제 라크로스 국가대표시라고. 네. 이게 되게 특별한
커리어잖아요. 네. 라크로스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저도 이제 처음에 라크로스를 들었을 때 라크로스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라크로스가 어떤 운동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크로스는 예전에 캐나다 원주민들이 하던 스포츠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스포츠고요. 제가 스틱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럼요. 저기에 있는 스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라크로스 스틱이고요. 이렇게 헤드와 샤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한 축구장만한 크기의 필드에서 그러니까 한 팀에 10명이니까 10대 10이죠. 10대 10으로 들어가서 서로 패스를 하고 이제 골대가 있어서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 넣으면 이제 점수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비인기 종목이라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크로스가 되게 아름님한테 뜻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름님처럼 내가 좀 몰두할 수 있는 취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지칠 때도 그 취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약간 소울 액티비티를 발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름님은 라크로스라는 취미를 잘 발굴을 하셨는데 처음에 라크로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오늘 밤새도 되는 건가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에 라크로스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했을 때 막 무게를 들거나 이런 걸 좋아했다기보다는 뛰어다니는 걸 좀 좋아했고요. 근데 운이 좋게도 고등학교에 갔을 때 라크로스 부가 있고 저희 학교가 라크로스가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명한 건 꼭 해봐야지. 그리고 유니크한 건 꼭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근데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네요. 맞아요. 되게 하시는 게 많아요. 뮤지컬도 좋아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라크로스도 하시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이제 여러 개 하고 계시고 이러시는데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답을 알아요. 뭔가요? 많이 해봐야겠죠?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좋았던 얘기가 시도의 절대량을 늘려라 였거든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쵸. 내가 막상 어떠한 기대를 안고 무언가를 해봤을 때도 나랑 안 맞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내가 해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찌저찌 끌려서 해봤다가 재밌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내 취향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 나를 좀 던져놔 보고 최대한 다양한 걸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거는 좀 하기 부담스러운데 아니면 이거는 좀 내가 빈 시간에 하긴 아까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쳐내다 보면 재밌는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해볼 때 이제 겁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내가 그거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정답은 이제 아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는 거. 이게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퍼스트 스텝이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다들 도전해보는 것까지가 어렵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상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 의지를 다잡고 나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어요. 벌써요? 네. 밤새 얘기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 채널의 모토가 나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다운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항상 마지막에 드리고 있거든요. 아름님도 이제 피해가실 수 없으셔서 나다운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름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멋진 삶이 나다운 삶인 것 같아요. 그럼 아름님한테 내가 멋지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되게 복합적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뭐 저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가질 수는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삶이라 내가 어떠면은 나 인정, 진짜 멋있다. 약간 이렇게 지켜세워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전 문제 해결을 되게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되게 즐기는데 이왕 문제 해결을 할 거면 뭐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까지 아니어도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무언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삶을 살면 멋진 삶이지 않을까요? 멋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미 멋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멋있는 척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엔 멋져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살거든요. 본인이 되고 싶은 거나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척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비슷하게라도 되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팁인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척을 하다 보면 네, 거기에 가까워질 수 있죠. 맞아요. 제가 멋있는 척을 하다 보니 이솔님께 멋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척을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렇게 아름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